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.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. 네,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김태욱 기자. 네,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결과는 8대0 전원일치 인용이었습니다. 선고 요지를 낭독하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각을 확인한 뒤 선고 시작 22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는데요. 주문 낭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.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.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졌는데요.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로 늘었습니다. 네, 김 기자, 헌재가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죠? 네,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중대한 위기 상황이 지난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무위원 서명 없이 선포했다며 당시 계엄은 실체적, 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군인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포고령 발령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,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, 법조인 위치 확인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위헌 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로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. 또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, 이번 판단에 있어서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, 홍장원 메모 등 쟁점이 된 증거를 모두 인정을 했는데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는 받아들이질 않았네요. 네,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는 사실이라고 봤습니다. 또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고 주요 정치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며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도 국회의 재량이자 다른 회기에 진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또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. 만약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제의 요구,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비상계엄 등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.